예수님께 질문을 던졌고, 또 어느 그 부자 청년이 또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같은 대답을 하셨죠. 제일 크고 첫째된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해라.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최선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최선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최선이 무엇이냐라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을 최선을 다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허비하면서 시간을 때우면서 적당히 즐거운 것들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것이 최선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최선에 대한 어떤 태도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최선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 최선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 최선을 추구하는 삶을, 최선을 지향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시간 한번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왔던 내용들 가운데서 세계적인 그 교육학자가 이야기한 학습의 4가지 조건, 4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why. 두 번째가 뭐죠? what. 세 번째가 how. 네 번째가 if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뇌가 어떤 학습을 할 때 이 4단계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했고, 이것이 채워져야만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Y라는 것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야말로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학습자가 자기가 그 학습해, 공부해야 하는, 자기가 배워야 하는, 그걸 해야 하는 이유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참 부모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부모는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세상이 어떤지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너 이걸 해야 돼, 이걸 준비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아이들이 공감이 안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네. 그죠?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여러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할 게 뭐냐? 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w.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보상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어떤 보상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네가 이것을 했을 경우에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다. 만약, 그리고 또 동시에 이걸 네가 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를 알려줘야 돼요. 이 4가지가 돼야 사람은 공부를 한답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공부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의 그 원리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 일로 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딱 이 네 가지예요. 네. 저는 오래 얘기 안 합니다. 직원들한테. 왜? 뭐?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 꼭 해야 돼? 딱 이 네 가지예요. 제가. 네. 왜? 뭐? 그래서 어쩌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 하죠. 어쩔, 뭐 이상하게. 꼭 그래 해야 돼? 했을 때 좋은 점은 뭐군? 안 하면 나쁜 점이 뭐냐?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그분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분. 우리의 그분은 누구죠?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의 그분. 하나님, 예수님. 그분도 이걸 살피세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동기와 목적, 그죠? 명분, 방법과 과정, 그죠? 결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따지자면요, 이게 세상 모든 일의 핵심이에요. 그죠?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박사님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수진이한테 자꾸 열심히 하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를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수진아 반갑다. 수지. 자 수진이 자기 이름이 비슷하다. 미안하다. 수지야. 자, 여러분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저는 아까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최선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채워나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채워나가는 삶. 사실은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 사실 이 네 가지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Y를 추구하느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what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 결과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쵸, 여러분? 저도 항상 이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저 개인사뿐만 아니라 회사 일도 그렇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제 나름대로 고민할 때마다 이 네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럼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별개의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촘촘하게 얽혀있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성향이 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너는 Y가 빠졌어, Y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보니까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이사가, 이 사람은 굉장히 How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사람 평소에도 어떻게 라는 질문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밑에 있는 그 직원이 이 기획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제가 이 기획서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은 Y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더라고요. Y를. 그런데 이 How를 중요시하는 이사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요.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가 갖고 온 이 기획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뭐 가치와 의미만 잔뜩 있어. 야, 회사에 이게 돈 벌어다 주냐? 의미가 돈 벌어다 주냐? 가치가 돈 벌어다 주냐?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빠져있는데 이거 모자란 놈 아니야? 야단을 치더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돼요. 저는 또 굉장히 Y 중심이거든요. Y 중심. 그렇잖아요. 어떤 가치와 의미가 없으면 움직이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항상 야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 네 제안서에는 뭐야 지금 어?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재밌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그 회사에서 여러분의 상사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건 불완전한 거거든요. 이걸 다 넣어야 되겠지만 내가 이걸 보고하고자 제안하고자 하는 그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목적지형, 결과지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좋은데 그걸 했을 때 나한테 뭐가 떨어져? 그거 있잖아요. 네. 이걸 강조하면서 이 내용들을 다 갖추면 아주 훌륭한 내용들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참 재밌는 그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인생사의 모든 갈등들이 사실 이걸로 여기에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근데 이 Y도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Y도요 겉으로 드러나는 Y가 있고 리얼 Y가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What도 마찬가지, How도 마찬가지, If도 마찬가지예요. 네. 리얼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언제 배웠냐, 우리 딸이 한번 남자친구하고 전화로 통화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걔는 예전에 살던 집에 개방하고 제 방하고 문을 마주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방문을 열어놓는데 걔도 아빠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데 집 방문을 열어놔요. 그러면 제 책상에 앉으면 지방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열어놔요 얘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남자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화가 났어. 뭐라고 대화가 됐냐면 뭐라고 뭐 그 남자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진짜 괜찮아 됐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됐다니까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래 알았어 그럼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다 끊었나 봐요. 그래 안녕 하고 전화 딱 끄고 영원히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여자들이 참 복잡해요 그게. 그쵸? 내가 보니까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그래 내가 뭐 어떻게 도와줄까 뭐 해줄까 막 했는데 됐어 했는데 그 됐어가 진짜 됐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럼 알았어 그럼 나중에 봐 그래 안녕 하고 전화를 끊으니까 그래 안녕 하면서 딱 끊으면서 영원히 안녕 이러더라고요. 저 둘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지도 웃어요 지도. 네? 민망하다 이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그 여자들의 그 독특한 심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Y가 있고 이면의 Y가 있는 거예요. What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How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네? 진짜는 따로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과 그 이면적인 것들이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가장 대표적인 데가 이 중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대요. 일본 사람.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상대하기가 일본 사람 상대하기 어려운 게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서양 사람들과 비슷하대요. 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내놔. 난 이거 좋아야. 난 이거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하고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할 때 되게 어렵대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복잡할 수밖에 없죠. 네,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 또는 세상이 원하는 것 진짜 원하는 거 이 네 가지의 리얼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있죠? 아이고 잘 안 나오네. 이거 많이 사다 놔야 되겠네. 우리 애기들이 열심히 또 화가 되는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네. 아이고 네.
또 이 동양 문화권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예의상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why를 얘기해야 되는데, 진짜 what을 얘기해야 되고, 진짜 how와 if를 얘기해야, 내가 원하는 걸 진짜 얘기해야 되는데 예의상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것, 세상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따지고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내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진짜 원하는 거, 리얼. 진짜 원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좀 복잡해요. 저는 한국 사회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결정장애, 저는 결정장애 증후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 가까이에도 아주 그 증세가 심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이라는 건 뭘까요? 최선이라는 거. 이런 상황은 최선이라는 것은. 네? 최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최고와 최선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고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최고니까. 제일 높은 거. 그렇지, 말 그대로 제일 높은 거잖아요. 제일 높은 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예, 최고. 예, 최고. 근데 여러분, 최선은 또 한 개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최선. 왜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냐면요, 우리가 최고를 지향하기 때문에. 최고는 한 자리뿐이거든요. 근데 최선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저는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기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그게 최선일까? 그것도 최선일 수 있어요.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최선이라는 것은요, 최고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은, 최고가 한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최선은 반면에 최선은 여러 자리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최고와 최선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고는 뭐예요? 비교 대상이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이 비교 대상이에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 무엇 중에 최고잖아요. 그렇죠? 최선은 어떻게 다릅니까?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하고 선택하면 그게 그 사람의 최선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최선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최선이 많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행복해지지 못하고,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이 더 의미있고 가치 있지 못하고, 내가 상대적인 어떤 불행함과 상대적 빈곤감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나의 문제일 수 있고 누군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 탓을 하기도 하고
그 무언가와 그 누군가를 탓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 때문에 나는 더 행복해지지 못하고 나는 지금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각각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일 수 있고 또 저런 사람이 저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나에게 당면에 있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나는 좀 더 뭐예요? 지금보다 나은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문제와 내가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바라보게 되는 이 문제는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정의하는, 우리가 인식하는 이 문제라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형성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최고냐 최선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최고냐 아니면 최선이냐, 이것에 따라서 나의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제가 꽂힌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그런데 답이 없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해도 답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바꿔야죠. 그죠? 문제를 바꾸는 게 답이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답이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더 노력을 해도 답이 없다면, 계속 답을 찾을 수가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바꾸는 게 답이었어요. 그렇게 됐더니 세상을 살기가 좀 더 수월해지더라고요. 좀 더 편해지고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최고와 최선의 차이도 바로 그겁니다. 최선은 뭐냐? 내가 찾을 수 있는 답을 위해서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씁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죠. 근데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첫 번째 뭐냐,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걸 잘해내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게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언어로 정리했을 때 그게 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정리하는 그 초기 단계가 뭐예요? 메모예요. 낙서와 같은.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맨날 생각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자, 저는 이제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최선은 나는 어떻게 최선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삶이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추구하고 있느냐. 그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먼저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목적. 내 삶의 목적. 그러면 삶의 목적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해요. 어떤 가치를 얘기해요. 나는 사랑, 나는 가족,
나는 의리 뭐 이런 어떤 사람 이런 게 있어요. 우정 뭐 이런 사람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그렇게 외쳐서는 안 되고 이거를 최선의 상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상태. 이걸 구체화시켜야 돼요. 구체화시켜야 돼요. 뭐 가족이다. 행복한 가정. 그럼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 막연하게 가지 마시고 나는 어떤 가정이 난 이런 가정을 꾸미고 싶다. 구체화시켜야 돼요. 이거를 구체화시켜야 돼요. 이 최선의 상태를 목표라고 정하자고요. 그래, 목표.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나의 목표, 목표. 그런데 이걸 딱 정해놓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나의 현실. 그럼 나의 현실은 이 최선의 상태에 비추어서 지금 현재 나의 현실은 어떤가? 분명히 여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이가 존재해요. 큰 차이가. 그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걸 원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상태는 이런 건데 내가 원하는 가정은 이런 건데 현재는 이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럼 그 차이가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봐요. 차이를 이건 그냥 나는 이걸 원하는데 난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현실은 이렇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차이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를 이 차이점을 기록한 것을 이걸 그대로 내가 이 현실을 극복하고 최선의 상태로 내가 목적하는 바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또는 문제로 이걸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다시 해요. 네. 그리고 이게 규명이 되면 여러분 사실은 제가 아까 그랬죠.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그죠?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내가 문제는 정확히 아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 여러분 답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내가 문제를 잘못 설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원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까? 원인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 가운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대처 가능한 원인들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근데 어떤 거는 내가 대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요, 내가 대처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그 원인들을 갖고요, 이제 그냥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절망하고, 거기에 좌절하고, 그걸 탓하고, 그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면서. 네? 그런데요, 제가 이걸 구분하라는 이유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한풀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처 가능한 문제는요, 여러분, 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건 버려야 돼요. 왜? 대처 가능할 수가 없어요. 대처 불가능이니까. 대처 불가능한 건 버리셔야 돼요. 그걸 붙들고 여러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이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게 그거예요. 문제를 바꾸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날려버리세요. 가볍게 날려버리시고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대처 가능한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요, 내가 이제부터 그럼 뭘 해야 되겠구나 하는 해야 할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원인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해야 할 일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최선의 삶입니다. 이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최선의 삶이 이겁니다. 저는 이러한
제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들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런 패턴으로, 이런 도식으로 저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걸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Y.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What이 되는 거죠. 네. 그쵸,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게 How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지켜나갔을 때 요 다음 단계로 나오는 것이 이제 이걸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이 결과가 if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해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이고, 만약 이것을 해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쵸?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요즘 어떤 걸 느끼냐면, 살아갈수록 문제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살아갈수록 문제가 적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편리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거를 저는 제 비즈니스에도 적용을 하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대로 적용을 해보니까 또 이게 통하더라고요,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행동, 방침, 방안, 이런 어떤 툴을 가지고 저는 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응을 해 나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나의 삶에 최선의,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도박할 줄 몰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최선의 카드, 최선의 패들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최고는 아니에요. 근데 최선의 패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하나.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레버리지 효과,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렛대 효과를 발휘하는 이것들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돈의 문제에 대해서,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는 뭐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얻어진 결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최선의 카드, 최선의 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삶의 레버리지 효과를 나타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제 삶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변수에 영향을 덜 받게 돼요.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덜 받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요, 상수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 하나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 사회에서. 그쵸? 누군가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출세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사람들이 나를 출세시켜주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잘났어, 나는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 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 해본들, 심지어는 뭐 요즘 뭐 젊은 사람들 그 패딩 잠바 입고 하는 그 뒤에 한글로 써 있더라고요. 나 같은 놈은 국가가 키워줘야 돼. 뭐 이렇게 써놨어요. 나라가 지켜야 할 미녀 막 이러면서 그렇게 다니는데, 그 무슨 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무언가 나에게 어떤 조건들이 갖춰지고 누가 날 뭘 해줘야 되고 이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는 무언가 나의 삶이 결정되고 거기에 의존되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더 내 삶은 복잡해지고요, 더 불행해져요. 그리고 나는 더 자유롭지 못해져요.
그런데 그러한 변수들의 영향을 덜 받아요. 점점. 내가 이런 카드를 더 하나씩 많이 갖게 될 때마다. 거기서 진정한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유. 그리고 변수에 영향받지 않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도 생기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참고해서 더 좋은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이념, 가치, 그런 어떤 뭐 신앙의 어떤 그런 차원, 이런 그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차원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추상적인 가치와 이념들을 내 삶에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그것을 노력해 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연발하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매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매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저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삶을 지향하기보다는 최선의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 최선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원리는 누구나가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정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가정이라는 것도 나 혼자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 나는 행복할 수 있지만 우리 가정은 피곤해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저는 그랬어요. 방 한 칸에, 학고방 같은 방 한 칸에, 우리 많은 가족이라도 같은 이불 따뜻하게 덮고, 등 따시고, 그리고 소박한 밥상을 나눠 먹더라도 가족이 건강하고, 이렇게 오손도손 살면 그게 행복한 가정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은요,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본 집 중에 제일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지금. 제일 행복하대요. 이게 행복이래요, 자기는. 근데 그것도 존중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딸 같은 경우에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딸하고 저하고 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떨어져 있어도 수시로 보고 싶으면 뭐 영상 통화하면서 얘기하고 별 시덥지 않은 소소한 이야기들도 막 하고. 네. 근데 그게 저는 예전에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졌는데 지금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냐 하면은 가족이 최고래요. 아빠 보고 싶다고 행복하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 나 혼자만의 어떤 세계, 나 혼자만의 문제라면 그거로 끝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 구성원들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한마음 한뜻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이게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연애할 때는 서로 마주보지만, 수지야, 너도 이제 저 애들보다 네가 훨씬 더 해당사항이 빠르니까 내가 얘기를 할게. 여기 있는 엄마 아빠들은 다 집사님은 다 끝났거든. 근데 연애할 때는 서로를 마주봐도 돼. 좋으니까. 하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봐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얼굴만 마주보고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싸운다. 나중에 처음에는 사장의 눈길로 쳐다보다가 나중에 그 눈빛이 눈싸움이 되더라고. 나중에.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 한쪽에서 뭘 봐.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같은 곳을 바라봐. 같은 곳.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같아야 돼요. 그쵸?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차이와 문제와 원인에 대한 인식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해야 할 일들이 나왔을 때 같이 노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회사도 맨날 직원들은 아이고 나한테 뭐 오늘 뭐 보너스를 더 안 주나, 월급 더 안 올려주나, 뭐 과자 부스러기도 안 떨어지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고, 고용주는, 회사 사장은 직원들 저 어디 가서 엉뚱한 짓 안 하나, 저거 일 농땡이 피는 거 아닌가, 내가 주는 월급만큼 일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 회사는 망하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목표를 같이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 저기 같이 갑시다. 내가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면 왜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뤘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질지, 또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 회사는 어떻게 또 마이너스가 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가 그대로 다 녹아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일사불란. 저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3명이서 다 하고 있고요. 사무실에서도요, 우리 지금 연 매출이 수십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하는 직원들 보면은 딱 4명이거든요. 저를 제외하고 4명이서 그걸 다 해내요. 대단해요. 네. 그리고요, 일이 있잖아요. 제가 나와서 야근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지네가 야근해요. 왜? 제가 어저께도 전 나와서 일을 했거든요. 저 거의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해요. 사실 주일은 되도록이면 쉬려고 하는데 토요일날 나와서 일을 하게 돼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네들도 알아요. 일이 있다는 거. 그럼 월요일날 보니까 그 일을 누군가 이만큼 해놨단 말이야. 누가 했겠어요? 그 자발적으로 나와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근데 내가, 야, 나 너 여기 나와서 야근했다고 해서 나 너 수당도 너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하나 하냐? 아유, 대표님이 나와서 일하시는데 저희들 마음 편할 수 있네.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는 토요일 날은 제가 회사 법인카드 말고 개인적으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요번에 4월 동안, 4일 동안 저기 바닷가에서 카페 만들어 고생하고 돌아온 팀장은 또 맨날 똑같은 그 옷을 파카 하나 입고 다니는데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사비를 틀어서 또 파카 한 번 사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겠어요? 보너스도 안 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뭐냐,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행복한 거예요. 또 나와서 또 근무해야 돼. 토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근무해야 돼. 안 그런다 이거죠. 제가 오히려 아니야, 나오지 마, 넌 나오지 마, 넌 쉬어 이잖아요. 삐져요, 직원이. 대표님이 날 인정하지 않는구나. 재밌죠? 좀 미안한데 이거 좀 남아서 좀 이거 좀 해줄래 하잖아요. 직원들이 엄청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했을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이것이 명확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직원들을 회계할 때요, 우리 직원들이 이 도표를 알아요. 이제는 제가 하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큰 칠판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말하는 최선의 상태가 뭔지 아이디어를 내 하면 쫙 나와요. 딱 써서 발표해요. 서기야 정리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지? 하면 또 여기 쭉 나와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서, 어떤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그냥 뭐 바로바로 나와요. 저희는 회사 그 회의 20분 이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원인 분석까지 나오고, 대처 가능한 건 뭐냐, 우리가 대처 불가능한 건 뭐냐,
그 해야 탁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달라드는 거예요. 그럼 또 업무를 탁 나눠가지고, 이젠 제 할 일들을 알아요. 자기 포지션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뭐, 그 국가를 상대로 해서 어떤 뭐 공기업에 입찰을 한다든지 뭘 하든지 간에, 파주에 있는 공장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가산에 있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까지 자기의 일들을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시간 낭비가 없어요. 인력 낭비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도저히 지금 있는 최소 인원을 가지고 이 업무를 다 할 수 없어서 결국은 이제 인원을 더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보다는 최선을 추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는요,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앉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이후에는 한없이 추락만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최선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되어질 수 있고, 이어져 나갈 수 있고, 지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최선의 결과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레버리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